전북 군산 외곽 10년간 혼자 살아온 76세 김순애 할머니.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내던 그때. 혹시 김순애 할머니 맞으세요? 응. 그런데 너는 누구니? 엄마가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해서요. 근데 전 그냥 오고 싶었어요. 10년 만에 찾아온 손자 지훈. 하지만 그의 휴대폰에 온 메시지는 할머니한테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이틀 뒤에 택배 보낼게. 계획대로 해. 계획? 지훈이가 진심으로 온 게 아니었나? 그리고 창고에서 발견된 아들의 편지. 지훈이만은 엄마처럼 따뜻한 사람 곁에서 자라길 바랐어요.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 싫어요. 10년간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세 사람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 매일 무료로 함께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따뜻한 목소리와 감동을 놓치지 마세요. 함께라서 더 행복한 이야기 여행 오늘부터 시작해요. 전북 군산 외곽 10년간 혼자 살아온 76세 김순애 할머니.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내던 그때. 혹시 김순애 할머니 맞으세요? 응. 그런데 너는 누구니? 엄마가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해서요. 근데 전 그냥 오고 싶었어요. 10년 만에 찾아온 손자 지훈. 하지만 그의 휴대폰에 온 메시지는 할머니한테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이틀 뒤에 택배 보낼게. 계획대로 해. 계획? 지훈이가 진심으로 온 게 아니었나? 그리고 창고에서 발견된 아들의 편지. 지훈이만은 엄마처럼 따뜻한 사람 곁에서 자라길 바랐어요.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 싫어요. 10년간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세 사람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 매일 무료로 함께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따뜻한 목소리와 감동을 놓치지 마세요. 함께라서 더 행복한 이야기 여행 오늘부터 시작해요. 전라북도 군산 외곽 낡은 한옥 처마 끝에 고드름이 매달려 있습니다. 겨울바람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와 방 안을 차갑게 만들죠. 김순애는 아침부터 마당에 나와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도끼질 소리만이 적막한 마을에 메아리치고 있었어요. 76살의 순애에게는 이제 말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10년 전 아들 부부에게서 꼰대라는 말을 듣고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때부터 교회도 노인정도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였죠. 이웃들과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어느새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렸어요.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냐. 순애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패어둔 장작을 한 알음 안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기다리는 거지. 부엌 한편에는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어요. 손자 지훈이 돌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통통한 볼에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죠. 순애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사진이 순애의 유일한 위안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아침 해가 중천에 이르렀습니다. 순애는 텃밭에 나가 물을 뽑고 배추를 다듬었어요.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지만 그래도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하루가 너무 길어져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손이 곱아서 일이 잘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해나갔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순애는 된장찌개 한 그릇을 끓여 혼자 먹었어요. 텅 빈 식탁에서 홀로 먹는 밥은 언제나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한 숟가락씩 떠넣었죠. 오후에는 평소처럼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했습니다. 특별히 만들 옷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일이었죠.
바늘기에 실을 꿰려고 하는데 눈이 침침해서 몇 번씩 실패했습니다. 나이 들면 이런 것도 힘들어지는구나. 순애는 한숨을 내쉬며 돋보기를 찾았어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저녁 준비를 위해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끓인 김치찌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끓여서 먹으면 되겠다고 생각하며 가스레인지에 올렸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마당개가 컹컹 짖기 시작했어요.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짖지 않는 개였거든요. 순애는 창문 너머로 마당을 내다보았지만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지? 누가 지나가나? 하지만 곧 개도 잠잠해졌고 순애는 다시 저녁 준비에 집중했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 순애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전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젊은 사람들 얘기, 새로운 기술 얘기, 모든 게 낯설기만 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갈 수가 없네. 순애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려 트로트 프로그램을 찾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애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방 안이 너무 조용해서 자기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런 밤이면 항상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말로 내가 꼰대였을까?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아직도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훈이는 지금 얼마나 컸을까? 순애는 부엌에 붙어있는 손자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15살이 되었을 텐데 어떤 모습일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어요. 목소리는 변했을까? 키는 얼마나 컸을까? 공부는 잘하고 있을까? 궁금한 것 투성이었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순애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집, 아무와도 나누지 않는 대화, 혼자서만 먹는 밥. 이런 날들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바람 소리가 처마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는 어디론가 떠나고 누군가는 어디선가 돌아오겠죠. 하지만 이 집에는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그렇게 생각하며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어요. 이틀 후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창밖을 보니 어제보다 눈이 더 많이 내린 것 같았어요. 마당에 쌓인 눈이 발목까지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이걸 언제 다 치우지. 순애는 한숨을 내쉬며 일어났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눈을 치우지 않으면 집 앞길이 막힐 테니까요. 두꺼운 옷을 여러 겹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 공기가 폐속까지 파고 들어왔어요. 삽으로 눈을 퍼내기 시작했는데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일도 아니었는데 순애는 중간중간 쉬어가며 천천히 작업을 계속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시골에서 그것도 이른 아침에 누가 올까 싶어서 고개를 들어보았어요. 눈밭 사이로 작은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아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올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동네에는 그런 나이 또래 아이가 없거든요. 게다가 큰 가방을 메고 있는 게 마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는 것 같았어요. 순애는 삽을 땅에 기대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소녀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고 이제 얼굴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죠.
마침내 소년이 순애 집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이듯 서서 집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순애와 눈이 마주쳤을 때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혹시 소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김순애 할머니, 맞으세요?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자기 이름을 알고 찾아왔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어린 아이가 말이에요. 응, 그런데 너는 누구니? 순애가 물어보자 소년은 가방을 땅에 내려놓고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소년의 울음소리가 조용한 마을에 울려 퍼졌어요.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이가 자기 앞에서 우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때 소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해서요. 근데 전 그냥 오고 싶었어요. 순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시는 오지 말라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순애는 소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눈매가, 그 코끝이, 그 입술 모양이 자기 손자 지훈의 어릴 적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설마.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혹시 지훈이니?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 지훈이에요. 할머니 손자. 그 순간 순애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렸던 손자가 눈앞에 서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꿈인가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지훈은 여전히 거기 서 있었습니다. 지훈아.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지훈이구나. 지훈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애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10년 동안 쌓인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훈이. 얼마나 컸니? 순애는 지훈의 어깨를 잡고 위아래로 살펴보았어요. 키도 많이 컸고 얼굴도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자기 손자가 맞았습니다. 할머니도 많이 늙으셨어요. 지훈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10살이나 더 먹었는데 안 늙었으면 이상하지. 그때 갑자기 지훈이 몸을 떨었습니다. 추위 때문이었어요. 얇은 점퍼 하나만 입고 와서 몸이 꽁꽁 얼어 있었거든요. 아이고, 얼마나 추웠을까. 빨리 들어가자. 순애는 지훈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아직 따뜻했어요. 아침에 아궁이에 불을 때 놓았거든요. 지훈은 손을 비비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와, 여기 그대로네요. 제가 기억하는 것과 똑같아요. 순애는 급히 부엌으로 가서 꿀물을 한 잔 타왔습니다. 이것부터 마셔.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해. 지훈은 두 손으로 컵을 감싸쥐고 꿀물을 마셨어요. 달아요. 할머니가 예전에도 이렇게 해주셨었죠? 그럼 내가 감기 걸렸을 때 맨날 해줬지. 순애는 지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뭐라고 하셨니? 혼자 여기까지 오는 걸 알고 계시니? 지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빠는 없어요. 엄마는 저한테 할머니 얘기 꺼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몰래 왔어요. 순애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빠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며느리는 왜 아이에게 할머니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궁금한 것이 산더미 같았지만 지금 당장은 지훈이 따뜻하게 쉬는 것이 먼저였어요. 배고프지? 할머니가 뭐 해줄까? 순애가 물어보자
지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고추장찌개 먹을 수 있을까요? 엄마는 그런 거 안 해줘요. 순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할머니 특제 고추장찌개 끓여줄게. 옛날 그 맛 그대로 말이야. 순애는 부엌으로 가서 고추장찌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돼지고기와 김치를 꺼내고 양파와 대파도 준비했어요. 손놀림이 평소보다 빨라졌습니다. 10년 만에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드는 일이라 그런지 마음이 들뜨고 있었거든요. 지훈아, 매운 거 먹을 수 있지? 순애가 물어보자 지훈이 방에서 대답했습니다. 네, 매운 거 좋아해요. 그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순애의 얼굴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어요. 찌개가 끓는 동안 순애는 지훈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키는 많이 컸지만 몸이 너무 말라 있었어요. 옷도 낡아 보였고 신발도 닳아서 구멍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 순애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저 이 방 기억해요. 지훈이 방 안을 돌아다니며 말했어요. 여기 이 장롱도 저기 저 화분도 다 똑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지훈은 부엌으로 와서 벽에 붙은 자신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진도 그대로 있네요. 순애는 부끄러워했습니다. 할머니가 너 생각날 때마다 보려고 그냥 둔 거야. 지훈은 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제가 이렇게 어렸구나.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때 넌 정말 귀여웠어. 할머니 뒤만 졸졸 따라다니고. 순애는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동화책도 읽어달라고 하고 밤에는 무서워서 할머니 품에 안겨잤지. 지훈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조금씩 기억나요. 할머니가 등에 업어주시던 것도, 그리고 여름에 마당에서 수박 먹던 것도. 그래, 그때 내가 수박씨 삼켜서 배에서 수박이 자란다고 울었었지. 순애가 웃으며 말하자 지훈도 따라 웃었어요. 할머니가 괜찮다고 사람 배에서는 수박이 안 자란다고 해주셨어요. 찌개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어요. 거의 다 됐다. 밥 먹을 준비해야지. 순애는 밥을 퍼서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상 차리는 걸 도와주려고 했어요. 할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손님은 가만히 앉아 있어. 순애가 말했지만 지훈은 계속 도우려고 했습니다. 저 손님 아니에요. 할머니 손자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애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우리 지훈이 말이 많네. 그럼 젓가락하고 숟가락 가져다 줄래? 드디어 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치와 단무지, 그리고 뜨끈한 고추장찌개가 상 위에 올라왔어요. 지훈은 찌개 냄새를 맡으며 감탄했습니다. 와, 냄새만 맡아도 맛있어요. 맛있게 먹어. 순애는 지훈 앞에 찌개를 떠서 올려주었어요. 지훈은 후후 불어가며 한 입 먹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지훈은 연신 국물을 떠먹으며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는 이런 맛 몰라요. 이게 진짜예요. 그 말을 들은 순애는 흐뭇했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엄마는 지훈에게 어떤 음식을 해주고 있을까요? 엄마는 어떤 음식 해주시니?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지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보통 라면이나 아니면 배달 음식이요. 엄마가 요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순애는 속상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에게 제대로 된 집밥을 해주지 않는다니. 그럼 학교 급식으로 버티는 거구나. 맞아요. 학교 급식이 제일 맛있어요. 지훈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어요. 아이가 힘들어할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는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순애가 말하자 지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할머니랑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그 질문에 순애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엄마가 지훈을 찾으러 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지금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많이 먹어. 식사를 마친 후 지훈은 자기 가방을 열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가져왔어요. 가방 안에는 옷 몇 벌과 학용품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인형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인형은 뭐니? 순애가 물어보자 지훈이 부끄럽게 대답했어요. 어릴 때 할머니가 사주신 거예요.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순애는 그 인형을 기억했습니다. 지훈이 4살 때 시장에서 사준 토끼 인형이었어요. 우리 지훈이가 이걸 계속 가지고 있었구나. 순애는 감동했습니다. 자기를 기억해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마당에 나가 눈사람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순애는 지훈이 혼자 노는 모습을 창가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10년 전 그때가 생각났어요. 그런데 문득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혼자 여기까지 온 게 정말 괜찮을까요? 엄마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혹시 지훈을 찾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녁 무렵 지훈은 눈놀이를 마치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볼이 빨갛게 얼어서 손으로 비비고 있었어요. 할머니, 손이 너무 시려워요. 그럼 따뜻한 물에 담가야지. 순애는 세숫대야에 미지근한 물을 받아왔습니다. 지훈이 손을 담그자 아이고 시원해요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지훈은 할머니 옆에서 잠을 자겠다고 했습니다. 무섭지는 않지만 할머니 옆이 좋아요. 순애는 지훈을 위해 이불을 깔아주었어요. 할머니, 저 내일도 여기 있어도 돼요? 지훈이 이불 속에서 물어봤습니다. 순애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지훈이가 있고 싶은 만큼 있어. 하지만 순애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지훈이 순애 집에 온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지훈은 할머니를 도와 아침 준비를 했어요. 순애는 지훈이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모습을 보며 기특해했어요. 할머니, 학교는 언제부터 가야 해요? 지훈이 아침을 먹으며 물어봤습니다. 순애는 잠시 멈칫했어요. 학교 문제는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글쎄, 일단은 며칠 쉬어도 되지 않을까? 네, 좋아요. 지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랑 더 많은 시간 보낼 수 있어요. 점심을 먹고 지훈이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순애는 설거지를 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콧노래를 불렀어요. 10년 만에 집안에 생기가 돌고 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지훈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어요. 순애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남의 휴대폰을 보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계속해서 알림음이 울렸고 화면에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순애는 무심코 그 글씨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한테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이틀 뒤에 택배 보낼게. 계획대로 해. 순애는 그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계획대로 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누가 보낸 메시지인지 확인해 보려 했지만 이름 대신 엄마라고만 표시되어 있었어요. 순애의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지훈이 진심으로 할머니를 보러 온 게 아니었을까요? 혹시 무슨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계획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 지훈이 목욕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물이 너무 따뜻해서 기분이 좋아요. 지우는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래, 감기 걸리지 말게 머리 잘 말려야 해. 순애는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지훈이 자기 휴대폰을 찾으려 하자 순애는 살짝 다른 곳을 가리켰어요. 지훈아, 휴대폰은 저기 있어. 지훈이 휴대폰을 확인하는 동안 순애는 지훈의 표정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혹시 메시지를 보고 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까 해서요. 지훈은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잠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어버렸어요. 순애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뭔가 급한 연락이라도 왔니? 순애가 자연스럽게 물어보자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광고 문자였어요. 하지만 지훈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순애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말하고 싶지 않는다면 억지로 캐물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오후에 지우는 할머니와 함께 마당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눈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얼어붙은 연못에서 얼음을 깨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 보였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순애는 계속 그 메시지 내용을 생각했어요. 할머니한테 쓸데없는 말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틀 뒤에 택배는 또 뭘까요? 할머니, 저녁은 뭐 드실래요? 지훈이 부엌으로 와서 물어봤습니다. 된장찌개 어때? 내가 좋아하던 건데. 좋아요. 지훈의 얼굴이 다시 밝아졌어요. 하지만 순애는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는 동안 지훈은 할머니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그런데 이상하게도 엄마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지훈아, 엄마는 지금 뭐 하고 계시니?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지훈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대답했어요. 일 하고 계실 거예요. 무슨 일 하시는데? 그냥 회사 일이요. 지훈의 대답이 어딘지 모호했어요. 더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아이가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그만두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지훈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진짜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자기 마음을 읽은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닌가요? 그럼 할머니가 언제 다른 이유가 있다고 했니?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지우는 고개를 숙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할머니, 저 좀 피곤해요. 먼저 잘게요. 그래, 푹 쉬어. 순애는 지훈에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잠든 후에도 순애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차를 우려 마시며 순애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훈이 정말로 자기를 보고 싶어서 온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때 지훈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잠에서 깬 건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문틈 사이로 보니 지훈이 휴대폰을 보며 뭔가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보지 않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궁금해도 아이의 사생활을 엿보는 건 옳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할머니를 찾아온 건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건지 순애는 밤새 그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지훈이 어떤 이유로 왔든 상관없다고요. 지금 이 아이가 자기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이에요. 지훈이 온 지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 창고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곳이라 먼지가 가득했고 온갖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어젯밤에 늦게까지 뭔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깨우지 않고 혼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창고 안은 정말 오랫동안 정리하지 않아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어요. 낡은 상자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순애는 추억에 잠겼습니다. 지훈이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 아들이 입던 옷들, 명절 때 쓰던 그릇들, 모든 것이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주었어요. 창고 구석에는 오래된 라디오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즐겨 듣던 라디오였어요. 고장나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는데 왜 창고에 넣어두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그 라디오를 들어 올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이상하네, 라디오가 이렇게 무거웠나? 자세히 살펴보니 뒤쪽에 뭔가 붙어 있는 것 같았어요. 라디오를 뒤집어 보니 테이프로 봉투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테이프가 오래되어서 끈적끈적했고 봉투도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순애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떼어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어요. 접힌 종이를 펼쳐보니 아들의 글씨였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랐어요. 언제 이런 편지를 써서 여기에 숨겨둔 걸까요? 편지를 읽기 시작한 순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멀리 떠났을 거예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순애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혜진이랑 저는 이미 끝이 보였어요. 매일 싸우고 서로를 미워하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란 자격도 남편이란 책임도 다 놓고 싶었어요. 순애는 편지를 잠시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일 줄 몰랐거든요. 계속 읽어야 할지 망설여졌지만 결국 다시 편지를 들었어요. 엄마를 떠날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때는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없었어요. 혜진이 엄마를 싫어하는 것도 저를 탓하는 것도 모든 게 견디기 힘들었어요. 순애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이런 마음으로 집을 떠났다니. 지훈이만은 엄마처럼 따뜻한 사람 곁에서 자라길 바랐어요. 그래서 언젠가 지훈이가 크면 엄마한테 갈 거라고 믿었어요. 그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알거든요. 편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혜진이가 지훈이를 데리고 어디든 떠날 거예요. 저를 찾아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지쳤어요, 엄마. 순애는 편지를 읽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죽으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엄마가 저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언젠가 지훈이가 엄마를 찾아갈 거라고 믿어요. 그때는 그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순애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아들이 자기를 버리고 떠난 게 아니라 죽을 각오로 떠난 거였습니다. 순애는 한참을 울었어요. 10년 동안 품고 있던 서운함과 원망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신 아들에 대한 걱정과 지훈에 대한 연민이 밀려왔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순애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어요. 지훈이 언제 일어났는지 창고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순애는 급히 편지를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할머니, 그 편지 뭐예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런 내용을 아이에게 말해도 될까요? 하지만 지훈의 눈빛을 보니 이미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순애가 말을 시작하려고 할 때 지훈이 먼저 말했어요. 아빠 편지죠? 아빠가 할머니한테 쓴 편지. 순애는 놀랐습니다. 너 알고 있었니?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해줬어요. 할머니한테 편지를 숨겨뒀다고. 순애는 더욱 놀랐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네. 아빠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까지 말 못했어요. 순애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들이 3년 전에 죽었다고? 그동안 아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된 거니?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자 지훈이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교통사고였어요. 아빠가 술을 드시고. 그래서 지훈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지훈을 꼭 안았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빠를 잃고도 할머니에게 말하지 못하고.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니? 순애가 물어보자 지훈이 대답했어요. 엄마가 할머니를 미워한다고 했어요. 아빠가 죽은 것도 할머니 때문이라고. 순애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사실이 아니야. 순애가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내 아빠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지훈은 순애의 품에서 더 크게 울었어요. 10년 동안 쌓인 슬픔과 그리움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도 함께 울었어요.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 손자가 혼자 견뎌온 고통에 대한 미안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지훈이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순애는 지훈을 더 꼭 안았습니다. 알아. 할머니도 알고 있어. 창고에서 한참을 울고 난 후 순애와 지훈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둘 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순애는 지훈에게 따뜻한 꿀물을 끓여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지훈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순애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내다니.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할머니한테 모든 걸 말했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하지만 순애는 여전히 궁금한 것이 많았어요. 특히 며느리가 보낸 그 메시지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지훈아, 그런데 엄마가 보낸 메시지 말인데. 지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할머니가 그걸 보셨어요? 미안해. 휴대폰에서 소리가 계속 나서 무심코 봤어. 순애는 미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계획대로 해라는 게 무슨 뜻이니? 지훈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엄마는 제가 여기 오는 걸 모르세요.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저 도망쳐 나온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엄마한테 할머니 얘기했다가 맞았거든요. 그래서 몰래 나왔어요. 그럼 그 메시지는? 지훈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가 제 핸드폰에 직접 써서 보낸 거예요. 저한테 다시는 할머니한테 오지 말라고. 그런 마음 갖지 말라고. 순애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엄마는 정말로 할머니를 미워해요. 아빠가 돌아가신 것도 할머니 때문이라고 계속 말해요. 지훈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거짓말인 걸 알아요. 순애는 지훈을 꼭 안았어요. 우리 지훈이 참 똑똑하네. 진실을 알고 있었구나. 그때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사실 아빠 유서도 봤어요. 유서? 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유서요. 거기에 할머니 얘기가 나와요. 순애는 긴장했어요. 뭐라고 쓰여 있었는데?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빠가 할머니를 정말 사랑했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에 할머니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된다고. 순애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생각해줬다니. 그래서 제가 확신했어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엄마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지훈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지훈의 용기에 감동했어요. 그래서 혼자 여기까지 온 거구나. 네. 버스 요금도 용돈 모아서 샀어요. 그리고 지훈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사실 엄마는 지금 저를 찾고 있을 거예요. 순애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했을 수도 있겠네. 아니에요. 엄마는 경찰 싫어해요. 그냥 혼자 찾고 있을 거예요. 지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을까? 순애가 물어보자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랑 있고 싶어요. 엄마한테 돌아가기 싫어요. 순애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지훈이 자기와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건 기뻤지만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지훈아, 할머니도 너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엄마한테 친권이 있잖니.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엄마 말 안 들을 거예요. 할머니가 좋아요. 그때 갑자기 지훈이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부탁드려요. 저를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저 정말 여기서 살고 싶어요. 순애는 깜짝 놀라 지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고, 무릎 꿇지 마. 할머니가 언제 안 된다고 했니? 그럼 정말 여기서 살아도 돼요? 순애는 지훈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 할머니랑 계속 살자. 하지만 엄마가 오면 어떻게 하지? 그때 가서 생각해요. 지금은 그냥 할머니랑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요. 순애는 지훈을 꼭 안았어요. 알았어. 우리 행복하게 지내자. 그날 오후 지훈은 할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지훈이 말했어요. 할머니, 저 요리 배우고 싶어요. 정말? 우리 지훈이가 요리에 관심이 있구나. 네, 나중에 할머니 드실 거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순애는 흐뭇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다 가르쳐 줄게. 저녁을 먹으며 지훈이 말했어요. 할머니, 전 진짜 행복해요.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할머니도 마찬가지야. 너 때문에 집이 이렇게 따뜻해졌어.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지훈이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여기 온 지 벌써 며칠 됐는데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요. 행복한 시간은 빨리 지나간다더라. 순애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만약 엄마가 저를 데리러 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애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때는 지훈이 마음을 따르면 돼. 할머니는 지훈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도와줄게. 지훈은 안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하지만 순애는 마음 한편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며느리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훈을 보내줘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지켜줘야 할까요?
지훈이 할머니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순애는 지훈과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매일 아침 함께 텃밭을 돌보고 점심때는 지훈이 도와주는 요리를 했으며 저녁에는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날 오후에 깨지고 말았어요. 순애와 지훈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시골 마을에서는 드문 일이었죠. 순애는 고개를 들어 골목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여자 한 명이 내렸는데 그 모습을 본 지훈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순애도 그제야 알았어요. 10년 만에 보는 며느리 혜진이었습니다. 혜진은 예전보다 많이 말라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런데 혜진 혼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차에서 정장 입은 남자와 또 다른 여자가 내렸어요. 순애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변호사와 혜진의 새로운 남자친구일 거라고요. 혜진이 대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얼굴에는 화가 잔뜩 나 있었어요. 지훈아, 당장 나와.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지훈은 순애 뒤로 숨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 가요. 뭐라고? 내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니? 혜진이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애는 지훈을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섰어요. 혜진아, 일단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들어갈 것도 없어요. 지훈이만 데리고 가면 돼요. 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장 입은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 변호사님도 계시니까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 변호사입니다. 친권은 어머니에게 있으니까 아이를 데려가는 게 당연합니다. 순애는 당황했어요. 법적으로는 혜진 말이 맞았거든요. 그래도 아이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이 의견이 뭐가 중요해요? 미성년자는 부모를 따라야 하는 거예요. 혜진이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지훈이 순애 뒤에서 나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랑 안 가요. 뭐? 혜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여기서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혜진이 차에서 함께 온 남자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맞죠? 제가 말했잖아요. 이 집에 오면 이상해진다고. 남자는 별로 관심 없는 듯 고개만 끄덕였어요. 빨리 끝내고 가요. 시간이 없다고 했잖아요. 순애는 그 남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지훈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어 보였거든요. 지훈아, 그 사람이 누구니? 순애가 물어보자 혜진이 대신 대답했어요. 제 약혼자예요. 우리 다음 달에 결혼해요.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지훈이는 같이 살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혜진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그 약혼자라는 남자의 표정을 보니 지훈과 함께 사는 걸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지훈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싫어요. 그 아저씨랑 같이 살기 싫어요. 지훈아. 혜진이 화를 내며 지훈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지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유서 저도 봤어요. 혜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뭘 봤다고? 아빠가 할머니를 사랑한다고 쓴 거요. 할머니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고 쓴 거요. 지훈이 떨리면서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혜진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중요해요. 지훈이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거짓말했잖아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순애는 지훈이 이렇게 용감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대견했어요. 혜진이 변호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제가 데려갈 수 있잖아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친권자가 원하면. 그때 지훈이 또 말했습니다.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 싫어요. 혜진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엄마는 계속 거짓말했어요. 할머니 나쁘다고, 아빠 죽인 사람이라고. 다 거짓말이잖아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입만 벙긋거리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한 발 앞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이제 그만하자.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데. 할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혜진이 소리쳤어요. 이 모든 게 할머니 때문이에요. 그때 지훈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거짓말쟁이에요. 순간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지훈이 이렇게 강하게 엄마에게 맞선 건 처음이었거든요. 순애는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훈아, 할머니, 저는 엄마보다 할머니가 좋아요. 지훈이 순애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저한테 거짓말 안 하거든요. 혜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당장 차에 타. 하지만 지훈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순애에게 더 바짝 붙었습니다. 그때 순애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아, 당신도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알겠어. 하지만 아이한테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였어. 순애의 말을 들은 혜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는 10년간 쌓인 서운함과 동시에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나도 남편 잃어봤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한테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건 아니잖니.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몰라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힘들었을 거야. 정말 힘들었겠지. 순애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혼자서 아이 키우고 생계 꾸려가고 얼마나 어려웠겠어. 혜진이 고개를 떨구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며 조금 당황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순애 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빨리 결정하셔야. 그때 혜진의 약혼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시간 끌지 말고 그냥 애를 데리고 가요. 그 말을 들은 지훈이 그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남자가 당황했어요. 제 이름도 모르고 몇 학년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왜 저랑 같이 산다고 해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담겨 있었어요. 혜진이 그 남자를 돌아보았습니다. 남자는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 건 나중에 알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나중에. 지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순애는 지훈이 이렇게 의젓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어른스러워졌을까요? 혜진이 약혼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차에서 기다려요. 왜? 남자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아이랑 할머니랑 이야기할 게 있어요. 남자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변호사와 함께 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마당에는 순애와 지훈,
그리고 혜진만 남았어요. 혜진이 지훈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잘못했어. 지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잘못을 인정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를 탓하고 싶었나 봐. 그래서 할머니 탓을 했던 것 같아. 혜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순애도 눈물이 났어요. 혜진아,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혜진이 순애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순애는 혜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혜진과 순애가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혜진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는 어디서 살고 싶니? 저는 할머니 집이 좋아요. 지훈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혜진의 표정이 조금 슬퍼졌어요. 엄마랑은 살기 싫어. 지훈이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랑 살면 또 거짓말해야 해요. 할머니 보고 싶어도 못 보고. 혜진은 그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엄마가 그렇게 만들었구나. 그때 순애가 말했습니다. 혜진아, 지훈이를 여기 두고 가면 어때? 대신 자주 보러 와. 정말 그래도 될까요? 그럼 지훈이도 엄마가 필요하고 너도 지훈이가 필요하잖아. 순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할머니 집에서 살면서 엄마도 볼 수 있어요? 혜진이 지훈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주말마다 보러 올게. 약속이에요? 지훈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혜진도 새끼손가락을 걸며 말했습니다. 약속이야. 그날 저녁 혜진은 약혼자와 변호사를 먼저 보낸 후 지훈, 순애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지훈이가 여기서 이런 음식 먹고 있었구나. 혜진이 고추장찌개를 먹으며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혜진이 것도 해줄게. 순애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훈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요리 정말 잘해요. 그리고 저한테 요리도 가르쳐 주신대요. 정말 우리 지훈이가 요리를 배우다니. 혜진이 신기했어요. 그날 밤 혜진이 돌아가기 전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가족인데. 순애가 혜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한 달 후 지훈은 시골 중학교에 전학을 갔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할머니와 함께하는 농사일도 배웠어요. 혜진은 약속대로 매주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순애와 함께 지훈을 위한 음식을 만들며 서로를 이해해 나갔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순애는 마을 장터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지훈아, 오늘은 뭐 해먹고 싶니? 순애가 물어보자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고추장찌개. 근데 이번에는 제가 한번 끓여볼래요. 우리 지훈이가 이제 요리도 하는구나. 마을 어르신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집에 드디어 불이 들어왔네. 사람 사는 집 같아졌어. 순애는 지훈과 혜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구나. 저녁 무렵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지훈이 끓인 고추장찌개를 먹었어요. 할머니, 저 이제 외롭지 않아요.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애도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도 마찬가지야.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으니까.